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코덱 인버스 매수 시점인가에 대한 내용을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왜 코덱 인버스 이야기를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 내용은 코덱 인버스를 매수하려는 것보다는 내가 이제 주가가 이제 막 올라가고 있는 그 찰나에, 내가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내가 코드 인버스를 사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은 조금 더 주가의 방향을 생각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코스피를 좀 보시게 되면은 뭐 최근에 이 주가가 많이 올랐어요. 주가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랐는데 이 위치에서 이제 사람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아, 이거 인버스를 갈아타야 되는 건지 말아야 될 것인지 그렇게 고민을 하신 분이 있고, 또 한 분은 주식을 팔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주식을 팔게 돼서 이 주식에서 내가 또 살 수 있는 포지션은 어떻게 보면 상당한 기간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보다는 인버스를 매수하는 것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다라는 판단을 들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인버스를 사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접근했을 때 이 코스피 시장의 주가 위치는 또 다르게 본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시면요. 그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물렸던 분, 그러니까 인버스에서 가장 많이 물렸던 사람들은 여기 보시면은 그 다 더블 딥이 다시 온다라고 했던 2000포인트 넘는 구간. 여기서 이제 크게 물리신 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이 전고점에 올라가서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 여기 한 2600에서 2800 사이, 요 구간에서도 상당히 많이 그 인버스로 넘어가신 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의 계좌가 작살이 날 정도로 상당한 그 손실을 보고 있는데, 현재 위치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요, 지금 위치에서 인버스 들어갈까, 들어가면 얼마나 떨어질까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떨어질 수 있는 폭은 많이 좁아야 일단 이 정고점 2800포인트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해당이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걸 따지고 보면은 10%가 채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흔히 말하는 뭐 곧버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뭐 올해 하락장으로 내려간다고 가정을 했을 때도 한 15% 정도의 차익 정도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정고점을 노리지 않고 이 박스권에서 상단에 간다고 하더라도 역시 주가 지수가 10% 정도 올라가게 되면 주가가 보통 한 15% 정도는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엔 위아래가 지금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이냐? 코덱 인버스가 코덱 인버스를 매수를 할 경우 주가가 떨어졌을 때 내가 먹을 수 있는 버거는 약 15% 정도다. 왜냐? 그 주가 지수가 그 정도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코스피를 뭐 코덱 뭐 200 이런 걸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주식을 사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의 주가에서 박스권 상단으로만 정고점 돌파하지 않고 상단으로만 가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은 거의 한 15%될 수 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위치에서는 위아래가 같은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인버스를 많이 하진 않지만은 인버스를 매수해야 된다는 그런 시점이 판단될 때는 언제냐면, 내가 주식을 사서 주가 지수가 올랐을 때 먹을 수 있는 개별 주식들의 상승폭과, 그리고 떨어졌을 때에 먹을 수 있는 그 지수의 하방폭을 비교해 봤을 때 하방폭의 그 마진이 더 많이 남아야 됩니다. 그래야만 좀 생각을 할 수 있는 경우에, 예를 들면은 이때 같은 경우에 1월 8일 같은 경우에는 뭐 9만원, 9만 5천원 막 이렇게 올라가려고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먹을 수 있는 폭이 한 10% 정도였고, 밑으로 빠졌을 때는 어디냐면 전저점이죠. 네, 전저점까지, 이때는 전저점이 없었기 때문에 한 2800포인트까지 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는 먹을 수 있는 그런 위치였다. 그러니까 위에는 10%, 밑에는 15%에서 20% 정도를 먹을 수 있는 위치였었기 때문에 인버스에서는 투자해 볼 만한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은 제가 뭐 여기 지금 구독자분들과 뭐 멤버십 하시는 분들에게 약간 도박 같은 그런 그 방법들을 알려드리지 않기 위해서 이런 방법들은 제가 말씀을 드리진 않았는데, 혹시나 이제 인버스로 해지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을 제가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인버스가 들어가려고 하는 투자 시점을 제가 판단할 때는 개별 주식에서 이제
얼마나 상방으로 올라갈 수 있는 것인가, 이거 상방폭과 주가 지수로서 떨어질 수 있는 하방폭을 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그 고버스, 흔히 말하는 곱하기 2의 인버스를 들어가면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예전에도 설명드렸지만은 이게 주가가 등락이 반복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그럴수록 손해를 봅니다. 예, 이 고버스 같은 경우에. 그래서 그런 것들 꼭 유의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주가 지수를 앞으로 전망하는 데 있어서 인버스를 참조하지 마시고, 내가 인버스를 사야 한다면 어느 위치에 살 것인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시점이 어떻게 보면 단기적 고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그 점은 한 번쯤 이 영상을 보시고 직접 한번 해보시면서, 주가 지수가 쭉 올라왔을 때 어느 시점에서 내가 인버스의 위치에 해당을 하는지, 인버스를 투자해도 괜찮은 단기 투자 위치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ETF의 지수 추종은 단기적인 것들은 뭐 가능하지만은, 뭐 이거를 중장기적으로 끌고 간다면은 인버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살아남을 가능성이 정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세 상승이 아닌 대세 하락, 이런 대세 하락에서도 길어야지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정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는 기존에 내가 개별 종목으로 이제 반등을 주면서 올라가서 수익을 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러니까 이 점 꼭 참조하셔서 해지용이나 아니면 내가 주가 지수를 판단하는 용어를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